스튜디오 V 인터뷰 화면 지체장애 대학생 정혜인 씨, 청각장애 아빠 최원홍 씨와 코다 자녀 딸 최보람 씨, 시각장애 직장인 양주혜 씨와 안내견 주미. 타이틀 로고 모두가 잠든 밤. 모두가 잠든 밤 장애인 편의 비하인드를 모아봤다. 1. 지체장애 대학생 편 비하인드. 뽀행 주점 모음. 청각장애 부부 편 감상을 말하는 중에 잠시 울컥한 혜인 씨. 말로 하지 않아도 말을 잇지 못한다. 사랑이고 죄송해요. 왜 이렇게 주접이야? 죄송한데 휴지 좀. 죄송해요. 잠깐 콧물이 자꾸. 시각장애 직장인 편 감상 말하는 중. 왜 고맙냐고요? 그냥 뭔가 제작진의 질문에 또 울컥한 혜인 씨. 왜 이러죠 진짜 미쳤나봐요. 아니 모든 영상만 엄마 콧물.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은 점. 요즘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 학교에 안 가서 좋은 점은 외출 한번 하려면은 붕붕이도 충전시켜야 되고 또 장애인 콜택시도 불러야 되고. 혜인 씨가 장애인 콜택시 기사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는 장면. 대중교통에 사람이 조금 많은 날에는 차를 놓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전동 휠체어를 움직여 지하철에서 내리는 장면. 집에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일단 안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점. 단점은 학교에 다니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혼자 밖에 나갈 수 없는 이유. 제가 밖에 나가기 진짜 어려운 이유가, 물론 나가서도 문제지만 나가기 위한 과정이 되게 좀 많거든요. 집 안에서 사용하는 바퀴 달려 의자에서 수동휠체어로 저는 한번 갈아탄 다음에 그 수동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끝이 아니라 완전히 그 아파트를 나가기 위해서는 또 계단이 또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을 내려와야 아파트 입구에 둔 붕붕이를 탈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서도 계단을 한 6개, 7개 또 내려가서도 또 거기서 전동휠체어로 옮기고 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저 혼자 나가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스트 드라이버. 전동휠체어를 갈아타서 밖을 나가더라도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이제 인도를 침범을 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주차된 차와 아파트 화단 사이에 사람 한 명이 지나다닐 만한 길이 있다. 얘를 처음 뽑았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내가 벤츠 끌고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운전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좁은 길도 가능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혜인 씨가 부드럽게 곡선 주행하는 장면. 2. 청각장애 부부와 코다 자녀 편 비하인드. 투닥투닥 부녀 케미. 딸 보람 씨가 얼굴 이름 소개하는 중. 반면 지화로 이름을 소개하는 아빠. 보람 씨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막는다. 우리 얼굴 이름 얘기하기로 했잖아. 수화로 이야기한다. 다시. 삐진 딸에게 아빠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제작진의 질문을 수화로 길게 통역하는 보람 씨. 자녀를 낳아서 사랑을 주고 한번 키워보고 싶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아빠. 길었던 질문에 비해 간단한 대답. 허탈하게 웃는 보람 씨.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아빠의 대답. 계속되는 소통 오류가 답답한 딸. 아빠가 진정하라는 손짓을 한다.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으셨어서 수화만 사용하셨다 보니까 약간 문법을 잘 사용을 못 하셔서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저도 뭐 그냥 수화만 보고 뭐뭐를 했다. 그냥 이렇게만 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표현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소통이 어려워요. 카톡 하실 때도 그냥 밥 먹었어? 이렇게 카톡을 안 보내시고 밥 먹어입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희가 조합해서 알아듣는 정도? 습관적 침묵. 수화로 대화에 몰입한 부녀. 수화로 다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제작진이 수화 통역을 요청했던 상황. 이게 말을 안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청각장애인분들하고 얘기할 때나 이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조금 그분에 대한 배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청인 몇 명, 뭐 농아인 몇 명 해서 만났을 때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수화를 안 하고 또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청각장애인 분들은 당연히 수화를 안 해주면은 거기서 소외감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수화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모였을 때도. 아빠가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수어를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코다 가정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가족은 저는 자연스럽게 크면서 통역을 따라다녀야 됐고 그래서 수화를 알고 있고 여동생도 알고 있는데 남동생은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먹는다라는 표현이 이건데 남동생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희는 따로 수화를 배우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한글 깨우치듯이 수화도 같이 깨우친 것 같아요. 수화를 알면서 그래도 가장 뿌듯했던 거는 도가니라고 엑스트라로 출연해봤는데 그거 하면서 공연님도 보게 됐고 그런 게 가장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3. 시각장애 직장인 편 비하인드.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꿈을 꾸나요? 보이는 거는 저도 많이들 질문을 하셔서 막 깨고 나서 막 어떻게 보였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점보다 조금 더 과거에 잘 보이는 정도? 예전에 잘 보일 때가 나오다가 눈이 더 나빠지면 그 더 나빠지기 조금 전에 나쁠 때가 또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제가 기억을 하는 선의 시력? 그 정도 시력으로 꿈을 꾸고 있어요. 전맹이신 분들 중에 시력이 있었는데 눈이 나빠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색이 빠지고 형태가 빠지고 빛이 빠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식으로 꾼다고 하더라고요. 복층형 원룸을 선택한 이유. 복층을 고른 이유는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막 제 개인의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집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별도로 방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시각장애인이니까 막 방이 여러 개 있고 구조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익숙해져 버리면 그만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제 공간을 꾸밀 수 있고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터치스크린의 딜레마.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은 이게 손에 딱 눌리는 느낌이 있어야 아 이게 내가 눌렀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체장애인들 중에 이렇게 손에 힘이 좀 없으신 분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시각장애인을 생각하면 물리 버튼이 좋고 지체장애인을 생각하면 터치스크린이 좋은 그러니까 이것도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을 봐도 터치스크린이 편하니까 이런 터치스크린 제품에 음성으로 뭐 출력되는 기능이 장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 번 눌렀을 때 삑 하는 소리가 나고 더블 탭했을 때 이 버튼이 눌리게 설정이 돼 있다던가 그런 기능 정도만 있어도 모두가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엔드 타이틀 로고 비디오 빌리지.